매일 아침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이 몸속에서 암세포를 깨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피곤하고 밥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고 화장실 가는 게 불규칙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셨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아침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암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누적 약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65세에서 69세 사이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약 1200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령대에서 10만 명당 약 700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930만 명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고 약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은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놀라운 점은 이 암들의 상당수가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암의 약 40%에서 5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암을 키울 수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은 유전 아닌가요?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암 발생에서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서 9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습관만 바꿔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건강 관련 콘텐츠를 연구하고 제작해 오면서 수많은 의학 논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 분야에서 국내외 유수의 연구 결과들을 꾸준히 추적해 왔고, 실제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를 수백 건 이상 수집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의학 저널과 국내 대학병원 연구진들의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나 진단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후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아침밥 대신 커피와 빵으로 때우고 화장실도 귀찮아서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종성 용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기 시작했고, 식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앉아 배변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장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며,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2세 박정호 씨 가명의 경우입니다. 박 씨도 비슷한 시기에 대장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식사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늦잠을 자고 아침을 거르고 운동도 중단하셨습니다. 1년 반 후 정기검진에서 다시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일부가 이미 암세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그때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박 씨처럼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최악의 아침 습관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가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일종의 공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 다시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만성염증이 유발되며 세포 손상이 누적됩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런 염증 환경과 높은 혈당 상태를 좋아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침을 거르는 것은 암세포에게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201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23%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 남성에서 위암 발생률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 결식이 비만, 당뇨 그리고 일부 암 발생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시면서 아침밥 해먹기가 귀찮아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때 폭식을 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결국 대장 건강이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일주일간 아침 식사를 며칠이나 챙겨 드셨나요? 5일 미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침에 드시는 음식이 빵, 과자, 시리얼 같은 단순 탄수화물 위주인가요?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 23시간 이내에 배가 고프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는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해도 계속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복통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아침 습관은 바로 아침 배변을 미루거나 참는 것입니다. 변이를 참으면 대장에 독소가 쌓이고 이것이 암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몸의 장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위마이너스 대장 반사라고 하는데 아침에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 배변 활동이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에 남아있는 변에서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변이 딱딱해지고 동시에 변 속의 독소들이 장 점막을 통해 다시 몸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세포 변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면 악취와 세균이 번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장 속에 변을 오래 두는 만큼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1회 이상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대장용종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만성변비 환자들에서 대장용종 발견율이 일반인보다 약 30%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정숙 씨 가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소 아침에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며 변이를 자주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비가 만성화되었고 나중에는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혈변이 나와 병원에 갔더니 대장에 용종이 7개나 발견되었고 그중 2개는 고위험군 용종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만성 변비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은 아침마다 반드시 화장실에 앉아 15분씩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셨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배변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몇 번 대변을 보시나요? 하루 1회에서 2회가 정상입니다. 23일에 한 번 보신다면 변비 상태입니다. 둘째, 대변의 형태는 어떤가요? 바나나 모양의 부드러운 변이 정상입니다.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거나 너무 딱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어야 하나요? 10분 이상 걸리나요?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도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혈변이 보이거나 대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거나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거나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복통이 지속되거나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빈혈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아침 습관은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커피나 담배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와 담배는 암세포에게 VIP 대접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에서 1리터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 대신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탈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노폐물 배출도 지연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다하게 촉진되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이것이 만성위염, 위궤양, 나아가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약 70가지 이상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피우는 첫 담배는 니코틴 흡수율이 가장 높아서 몸에 미치는 해로움이 극대화됩니다. 비유하자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와 담배를 하는 것은 메마른 논에 비료 대신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2017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1시간 이후에 피우는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약 1.8배,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약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도 아침 첫 담배가 하루 중 가장 해로우며 암 발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해서는 2020년 유럽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 공복 커피 섭취가 위산역류와 위염 발생 위험을 약 40%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아침 공복 커피 습관이 있는 중장년층에서 위염 및 위궤양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최문기 씨 가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4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아침밥도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목이 쉬고 기침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폐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랜 흡연 습관, 특히 아침 첫 담배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때 담배를 끊고 물을 마시는 간단한 습관만 들였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물을 마시시나요? 아니면 커피나 담배부터 하시나요? 둘째,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 술, 음료수를 제외한 순수한 물의 양을 계산해 보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이 권장량입니다. 셋째, 아침에 목이 마르거나 입이 마르거나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탈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담배를 피우신다면 아침 첫 담배를 기상 후 몇 분 이내에 피우시나요? 30분 이내라면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쉰 목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삼키기 어렵거나 속이 자주 쓰린 경우에는 호흡기내과나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 걷기 유산소 운동. 첫 번째는 아침 걷기입니다. 미국 암학회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암 예방을 위한 필수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202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대장암 위험이 약 25%, 유방암 위험이 약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가 왜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예방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밖으로 나가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세요. 속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공기가 좋은 곳에서 걸으시고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 활동.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3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약 26% 높았고 암 발생 후 생존율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차 한잔, 동네 경로당 방문, 종교 활동, 취미, 동호회 참여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과 화상 통화를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학습.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암 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신경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만성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면역 기능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인지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이 암 진단 후에도 더 나은 치료 수능도를 보이고 생존율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건강과 면역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악기 배우기, 책 읽기, 퍼즐이나 스도쿠 풀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암 예방 음식.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암 연구기금 WCRF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시기 지침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채소 300지 이상, 과일 200지 이상이 권장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피하시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지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잡곡, 통밀빵 등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콩류를 드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제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흰빵, 흰쌀밥, 과자,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숙면. 다섯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약 50%, 유방암 위험이 약 30% 높았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 조절 기능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적정 침실 온도는 1822도입니다. 넷째, 저녁에 과식하지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습관 3가지. 첫째,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혈당 롤러코스터와 만성염증을 유발해 암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아침 배변을 미루거나 참는 것입니다. 대장에 독소가 쌓이고 장점막 손상을 유발해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나 담배부터 하는 것입니다. 탈수와 위 점막 손상, 발암물질 흡수를 촉진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실천법 5가지. 첫째, 아침 걷기입니다. 하루 2030분 빠르게 걸으면 장 건강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둘째, 사회적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사람들을 만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셋째, 새로운 학습입니다. 하루 30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암 예방 음식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를 늘리고 가공육과 설탕을 줄이세요. 다섯째, 숙면입니다. 78시간 규칙적으로 자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겠다. 내일 아침은 현미밥으로 든든하게 먹겠다. 내일 아침에는 화장실에서 10분 여유를 갖겠다. 내일 아침에는 담배 대신 깊은 숨을 쉬겠다. 이 중에 하나만 정해서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무엇인지,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려는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기시면 그것 자체가 실천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께, 이웃 어르신께 전해주시면 그분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